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퍼즐 게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딱 이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코딩은 한 7, 8시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퍼즐 로직 짜는 게 조금 삽질을 해가지고 XY좌표 삽질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바로 결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 당장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 핵심적인 로직은 다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간단한 게임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직 얘를 확인을 하게 해놨는데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겹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체크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얘가 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피읍을 여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로 바꾸면은 키읔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세 개 피읍 피읍 피읍이 터지면서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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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이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한 칸씩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피읍 같은 경우에는 이게 0번째, 3번째죠. Y 3번째. 그리고 왼쪽으로 D 누르면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키읔이 이쪽으로 오고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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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키읔이랑 피읍이랑 바뀌겠죠. 뭐야? 뭐지? 아, 됐다. 자, 그러면은 키읔이 이쪽으로 왔고 6점이 됐네요. 6점이 되면은 내려오면서 뭔가 또 터진 거거든요. 뭔가 또 터져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지 안 된지 모르겠네요. 자, 0, 1, 2, 3. 얘가 3이고 3의 y는 0. 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터지겠죠. 키키키 터지면은 이렇게 하고 PPP 터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터지죠. 지금 한번 비교한 다음에 이게 순서 때문에 얘가 지금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뭐가 있냐? 미음을 올려볼게요. 미음을 얘가 0, 1, 2번에 3번을 위로 올리면은 미키피 됐고 16점 됐네요. 히응을 아래로 내리면은 0, 1, 2, 3, 4번에 3번을 아래로 내리면은 키키 2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키키 2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19점. 이렇게 3개짜리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잘 되는데 그 이외에 조금 불안한 게 있네요. 조금이 아니죠. 거의 뭐 불안불안하네요. 네, 뭐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없는 기능이 이렇게 봤을 때 더 이상 체크할 수 있는 게 없다. 체크할 수 뭐냐 그러니까 터트릴 만한 퍼즐이 없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도 판을 아예 세팅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네, 안 하지 못했고 일단 현재 3개짜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좀 사이드로 이제 터지는 거나 이게 한번 체크된 다음에 이게 다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랄까 순서 문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좀 안 되네요. 이거를 좀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서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콘솔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윈32 API로 좀 바꿀 거거든요. 이거 그래픽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터지는 것도 좀 확실히 보고 좀 가독성도 좋게 해가지고 또 그래픽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네,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시연 마치고요.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 클래스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놈 클래스와 상관없고 이놈 클래스는 그냥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로 나눠놨고 그리고 셀 클래스가 하나 있고 퍼즐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클래스에서 셀 클래스를 배열로 이렇게 고정된 배열로 스택의 배열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게임 사이즈는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제가 5x5로 했는데 뭐 10x10이나 뭐 15x15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스택에다가 배열을 생성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웬만하면 스택을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동적으로 내가 공간을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정할 수 있고 굳이 동적 배열을 동적으로 공간을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스택을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스택이 힙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컴파일 시점에 미리 그 사이즈를 잡아놓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택에서의 공간 할당은 애초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스택 포인트를 그냥 한 번 늘리기만 하면 돼요. 즉 메모리에다가 오프셋으로 얼만큼 사용할 건지만 더해주면 되는 개념으로 스택이 돌아가거든요. 즉 스택 포인트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하는 그 과정만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힙처럼 내가 이 공간, 힙 같은 경우는 내가 요청을 하잖아요, 공간을. 그럼 그 공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냐,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내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용하는 공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스택을 사용하면 이 클래스에 대한 크기는 크게 잡히겠죠. 하지만 스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함수의 크기가 잡히게 되고, 함수의 크기가 이제 총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할 스택의 크기가 되므로 뭐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크지만 않으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 타입의 셀 타입의 이제 배열 5x5잖아요. 그럼 25개거든요. 셀 객체 25개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생성 시점에 생성자가 한 번에 그냥 이쪽 공간 초기화 해주거든요. 그럼 셀에 가보면은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얘가 4바이트, 4바이트 잡고 그리고 얘가 2바이트인데 앞에 패딩 맞춰가지고 2바이트에 플러스 2바이트 해가지고 총 12바이트 잡을 겁니다. 이 셀이 결국에는 12바이트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바이트짜리 25개 해봤자 300이네요. 그냥 300바이트 정도 잡는 겁니다. 300바이트면 뭐 공간 크기도 아니죠. 아무리 스택이 작다고 해도 300바이트면은 네, 뭐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300바이트에 이제 W 캐릭터 타입의 이제 모양, 즉 이 퍼즐 모양이잖아요. 피규어스가 도형인데 피규어 카운트도 이제 이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따로 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즉 상수로 변환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디버깅할 때 그대로 샵디파인과는 다르게 디버깅할 때 이 사이즈가 그대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5라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이넘 값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넘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샵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단계에서 즉 컴파일 전에 전처리 단계에서 그게 내가 지정한 실제 상수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디파인은 100개를 해놨어요. 100개를 해놓으면 내가 87번째 샵디파인 값이 뭔지 매번 찾아가야 됩니다. 샵디파인 정의한 쪽으로 87번, 54번, 69번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뭔지 100개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넘으로 해놓으면은 그 이넘 상수, 그 내가 지정한 값, 즉 이 피규어 카운트나 보드 사이즈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만 이걸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멤버 함수들도 이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 나중에 사이즈가 바뀌면 여기만 한번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보드 사이즈를 사용한 모든 곳에서 전부 다 10이라는 상수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굉장히 좋죠. 물론 샵디파인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퍼즐 클래스가 있고요. 퍼즐 클래스에는 이제 퍼블릭으로 제공된 거는 생성자 하나, 아예 프린트하는 함수 하나, 그리고 움직일 건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지, 내가 퍼즐을 위아래로 했을 때 경계 범위 있잖아요. 즉 0과 퍼즐 사이즈 그 경계 범위를 검사하는 is move 함수와 실제로 움직이는 move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퍼즐 객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고, 소멸자 역시 스택이 소멸될 때 그냥 소멸자에서 메모리 뭐 할당 해제할 게 없기 때문에 소멸자도 디폴트로 해가지고 컴파일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객체 해제 당시에 호출해 줄 수 있게 퍼블릭으로 열어놨고요. 셀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는 소멸자는 열어놨어요. 왜냐면은 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체를 해제하는 주체가 누구죠? 제가 아니죠. 왜냐, 동적 할당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스택에서 이 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퍼즐 객체를 삭제를 하면서 셀 객체를 삭제를 할 텐데,
셀 객체를 소멸자를 호출을 할 텐데 이게 아무리 하는 일이 없어도 객체가 삭제될 때 삭제될 때는 소멸자를 무조건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자를 호출하는 주체가 퍼즐이 아닌 외부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소멸자를 열어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구현을 굳이 하지 않기 위해서 디폴트로 달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멸자를 내가 정의하고 구현까지 선언하고 구현까지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당 소멸자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삭제를 하게 되고요. 소멸자를 호출하고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기본 생성자가 프라이빗입니다. 근데 여기 프렌쉽이 있어요. 즉 퍼즐에서만 셀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퍼즐에서만 셀 객체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셀 객체에 대해서 생성하지 못하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셀 객체는 보시다시피 각 셀의 x, y 좌표와 그리고 피규어, 도형, 그 x, y 좌표의 도형이 어떤 도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퍼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의 퍼블릭 메서드가 있고 스왑하는 거, 도형 바꿀 때 위치 바꿀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W 캐릭터 타입, 즉 안에 매개 변수로 들고 있는 피규어만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피규어만 원본을 참조를 통해서 원본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 세팅하는 함수 올 체크 앤 크러쉬, 즉 아래 체크와 크러쉬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합쳐놓은 게 올 체크 앤 크러쉬 함수입니다. 얘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가로, 세로 단위로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고 또 크러쉬, 부수는 함수를 따로 다 빼가지고 이걸 합친 다음에 여기다가 더 큰 기능을 만들어 놓은 함수의 사용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체크가 안 되는지 아까 보시다시피 가로 부분에서 처음에 나올 때 체크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로 부분만 찾으면 돼요. 에러를.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명확한 이름과 기능을 최대한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이것만 봐도 이 함수가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최대한 알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C나 C++ 라이브러리나 함수 정의된 함수 사용할 때 그 내부 보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못 보잖아요. CPP의 OBJ 파일로 돼가지고 우리가 내부 열어볼 수 없습니다. 헤더 파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헤더 파일에 정의된 게 뭐냐? 바로 저런 선언들이거든요. 즉 선언만 보고 함수 선언만 보고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 함수명, 반환 타입 등을 보고 우리가 이 함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겠구나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함수의 선조건을 먼저 이 함수의 시그니처로 알려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능 단위로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올 체크 앤 크러쉬 함수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세팅하는 거고요. 보드 세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문에서 랜덤 값으로 도형 넣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럼 여기 멤버를 설명드렸고 여기 퍼즐 생성자입니다. 퍼즐 생성자의 M 보드 객체 호출해 주면은 셀 객체 이 안에 있는 25개 셀 객체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0으로 한 번 이제 배열 어차피 2차원 배열이라도 메모리 상에는 메모리의 나열입니다. 즉 2차원 배열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눠져 있고 여기가 00, 여기가 10, 01, 2, 3, 그럼 여기가 01, 2, 3, 여기가 20, 01, 2, 3, 여기가 30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차원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원 배열로 보드를 만들어 놨어도 그냥 0으로 다 밀어버려요. 처음에 0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셀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0으로 다 밀어버리게 되고 피규어에 이런 퍼즐 값들을 넣어주면서 배열을 여기서 바로 유니폼 초기화로 배열을 초기화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드 세팅으로 보면 2차원 배열에서 각 M 보드의 X, Y 피규어 도형 값을 랜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으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게 M보드에 넣어주는 게 맞지만 이미 각 칸마다 내가 스택에서 그 타입으로 객체 타입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객체가 이제 그 공간 자기 이제 12바이트마다 공간을 할당해 놓은 상태예요, 이미. 값만 0으로 다 초기화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나는 값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값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굳이 생성자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배열에서.
왜냐 이미 다 그 내가 셀 타입이라고 정해줬잖아요. 그 배열은 셀 타입이다라고 정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셀 타입이 25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그 공간에 이제 오프셋 개념으로 0번째는 첫 번째 셀, 1번째는 두 번째 셀 이런 식으로 오프셋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인덱스에다가 x, y 그냥 피규어 값 호출해가지고 값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생성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처음에 생성자를 했는데 굳이 이미 다 생성이 돼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내가 어차피 오프셋 개념으로 값 넣어주는 건데 생성자로 호출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값만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보드 사이즈 이것도 역시 이넘인데 해당 퍼즐 클래스 안에 있는 프라이빗에 있는 이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멤버 함수 안에서는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그냥 이것만 늘려주면은 여기서 10번 돌면서 10 by 10 하면 100번 돌면서 값 다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데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부 다 보드 사이즈로 들어가잖아요. 필요한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코드도 더 그렇게 돌 겁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10 by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이렇게 물론 프린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긴 한데 10 by 10으로 바꿔도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ll check and crush인데요. 얘는 가면은 이 코드입니다. 즉 전부 다 돌리는데 이미 웨이트 체크와 웨이트 크러쉬에서 각각 할 일을 하고 있고 헤이트 체크와 헤이트 크러쉬에서도 각각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들 호출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함수를 합쳐서 더 큰 기능을 만드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 스코어, 글로벌 스코어 점수인데 왜냐하면 크러쉬 할 때 만약 크러쉬 된 게 있으면은 전역 변수의 값을 더합니다. 근데 생성 시점에는 항상 점수가 0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한 번 더 초기화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에서는 0으로 안 해줘도 되겠죠. 어차피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린트 퍼즐 해주는 거고요. 셀 로케일 한글 출력해주기 위해서 로케일 함수 넣어줬고요. 그리고 is move 움직일 수 있냐 해서 결과값 받아두고요. 만약에 up 했을 때 위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가면 y가 마이너스 1 했을 때 이제 0보다 작다 하면은 리절트를 펄스 전부 다 안 되면은 즉 여기 해당되는 거는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범위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범위는 리절트가 펄스가 되면서 바나나게 펄스가 되고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당되지 않으므로 true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렉션으로 해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입이 검증이 되고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조금 내가 명확하게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매번 비교하지 않습니다. else if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비교하거든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else if면은 제가 write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너 이거 write니? 아니? 너 이거 write야? 아니? 너 이거 write야? 맞아. 해서 이거 한 다음에 나오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 번에 다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다 하고 한 번에 write로 와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된 값이나 뭐 예를 들어 이게 0이야, 1이야, 2야, 3이야, 4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렉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0, 1, 2, 3이거든요. 0, 1, 2, 3 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수값이에요. 0, 1, 2, 3이고 여기 들어오는 것도 0, 1, 2, 3 중에 하나인데 케이스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위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아래로 바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매번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내부적으로 매번 비교를 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연속된 값을 이거야? 아니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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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가독성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범위 비교를 하거나 그 값이 연속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if else문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해서 펄스로 해서 하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is move 함수를 통해서 검증을 먼저 하거든요. 즉 내가 입력한 x, y 값 씬으로 입력받고 있잖아요. 내가 입력한 x, y 값과 이거에 대해서 디렉션 하잖아요. 들어오면 w니까 w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전역적으로 이놈 클래스는 항상 전역적으로 돌기 때문에 전역적인 범위를 가집니다. 전역 변수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놈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역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서 디렉션 업 해주면은 이제 x, y 내가 입력한 x, y 값과 업 했을 때 가능한지를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서 브리크를 타고 내려와서 리절트가 true인 상태로 반환이 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했는데 0보다 작아 불가능해 그럼 여기가 펄스가 세팅이 돼서 여기서 펄스가 리턴이 돼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무브 함수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 무브로 똑같이 한번 값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스왑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걸 따로 한 이유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에 대해서 너가 잘못된 값을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컴파일러가 자꾸 경고를 내더라고요. 분명히 절대 잘못할 값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가 그 체크인지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에러를 내더라고요. 에러가 아니라 경고를 내더라고요. 그게 보기 싫어서 뺐습니다. 그냥 이제 write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거에 대한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x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거든. y 값하고 이 위로만 같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경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아이러니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빼니까 돼가지고 이렇게 무브로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올 체크 앤드 크러쉬 한 번이면은 체크가 되죠. 그냥 전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원래 부분적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체크를 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코드가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다 체크가 따로 상하 좌우 그다음 크러쉬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스택을 통해서 이제 여기 스택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보드 세팅 받고 이제 웨이트 체크와 일단 웨이트 체크부터 볼게요. 웨이트 체크는 그겁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즉 들어온 y 값을 고정을 합니다. y 값을 고정을 한 다음에 i를 x를 돌리면서 한 줄을 가로줄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죠. 이렇게 5x5가 있으면은 항상 예를 들어서 y가 3이에요. 그러면은 0, 1, 2, 3 3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i가 쭉쭉 바뀌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 바뀌면서 이제 여기를 검증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0번째 칸과 플러스 1한 칸이 서로 같냐? 같다고 하면은 스택에다 푸시를 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푸시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얘랑 같냐? 즉 어떻게 보면은 버블 정렬이랑 비슷하죠. 버블 정렬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얘가 같으면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얘랑 같냐 했을 때 달라요. 하지만 얘가 이미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다를 때 스택 사이즈가 두 개라면은 여기서 현재 값이 얘잖아요. 다른 값이 얘고. 그러니까 얘는 다르지만 얘네 세 개는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다면은 푸시한 다음에 true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푸시한 다음에 true를 때리면은 스택이 지금 참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택 값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스택 자체는 원본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원본의 데이터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웨이트 체크로 가요. 여기서 true 내뿜잖아요. 즉 true 내뿜으면 그 스택 그대로 이용하죠. 즉 데이터 3개 있는 스택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스택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스택 사이즈 3개 이상 3개잖아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이때 스코어에다가 스택 사이즈 넣어주고 Y문 돌리죠. 스택이 비어 있지 않을 때까지 Y문 돌립니다. 비게 되면은 true 나오고 얘가 펄스 돼서 지금 펄스 돼서 여기가 타지 않게 되겠죠. 지금은 비어 있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오고 펄스에서 느낌표 낫으로 뒤집어 주니까 true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즉 비어 있지 않을 때만 돌리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게 i잖아요. y부터 시작을 합니다. y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네 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가 터졌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터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 퍼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x가 한 칸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한 칸씩 내려오는 코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규어 랜덤한 값을 해당 y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즉 여기 랜덤한 값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들어오고 위에 있는 게 들어오고 랜덤한 값 들어오고 또 위에 있는 게 들어오고 위에 있는 게 들어오고 랜덤한 값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주는 코드예요. 웨이트 크러쉬는 해서 스택 이제 터트리고 채워 그냥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쓰고 스코어에다가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터졌다. 제가 뭐 어떻게 이펙트적으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터졌다라고 표현만 하는 거고요. 헤이트 크러쉬는 그겁니다. 헤이트 체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헤이트 체크는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자, 여기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 얘네들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칸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세 개가 채워지는 코드가 지금 이 코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 하잖아요. 즉 스택의 탑, 현재 스택에서 하나 뽑았을 때 그 y가 마이너스 3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냐? 왜냐? 0보다 작다면은 그 위가 없다라는 거니까 랜덤한 값으로 채워야겠죠. 그래서 있다면은 마이너스 3한 값을 보드에서 빼서 대입을 하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랜덤한 값을, 랜덤이잖아요. 피규어스에서 랜덤한 값을 덮어 써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G스코어 여기도 사이즈를 넣어줌으로써 터진 블록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에러 났던 것들이 순서 문제인 것 같아요. 체크는 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순서를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